기업 상황에 맞는 정책 자금을 분석하고 자금 전략과 신청 순서를 설계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돕는 정책 자금 컨설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금융을 어떻게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기업 상황에 맞는 정책 자금을 분석하고 자금 전략을 설계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책자금 설계를 위주로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인데요.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자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책자금보다는 은행 대출을 찾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카드론 같은 고금리 금융을 찾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해서 사업이 더 힘들어지시게 되더라고요. 정책자금은 일단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업의 업력, 업태, 매출, 신용 구조, 신용 점수, 그리고 기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기업에 맞는 정책 자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정책 자금들을 순서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전략을 설계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어떤 기관을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 전략을 설계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실사 준비까지 함께 돕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지금 매출도 괜찮고 신용도도 양호하신 편이라서 신용보증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간접자금을 진행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직접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에서 직접자금을 신청해보면 될 것 같은데 상품은 매출신장으로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고 나서도 자금이 또 필요하시다 하면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결제 키오스크 다 설치하고 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금 받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스마트 기술로 혁신성장 촉진자금 또 한번 도전으로 신청해 보시면은 그 자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정책 자금은 모두 사업 목적성이 다르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목적성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또 계셔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운전 자금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담당자가 봤을 땐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못 받으실 확률도 좀 이렇게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본인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그대로 넣어버리시거나 그리고 사업자 코드도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넣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관들마다 선호하는 코드가 모두 또 다릅니다. 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코드를 그 기관이 선호하는 코드로 변경을 하고 신청을 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수정하고 보완을 미리 하고 내면은 더 유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현명하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자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양윤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기업이라고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기업들이 사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기업들이 모두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면 현재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나가면 다음번에는 정책 자금을 수령할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대표님께서 기업을 분석하고 정책 자금 맞게끔 변화를 주는 거군요. 네. 아, 정책 자금 이제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받고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컨벤션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행사 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이제 대표님 스스로 저를 만나기 전에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부결이 났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법인 대표님이 봤던 사업 구조와 기관에서 본 사업 구조가 달랐기 때문인데 네, 상품 매출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리고 업종 코드가 이제 그 기관에서 보기에는 도소매로 보여서 아 도소매랑 뭐 경영 악화랑 이제 코로나 경영 악화랑 이제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좀 다시 보고 그 기업은 원래 컨벤션이나 행사에서 이 케이터링을 하던 그런 음식
서비스를 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파스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밀키트로 상품을 전환을 하는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한 2달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매출 데이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사업 구조나 이제 사업 방향을 정리를 해서 다시 중진공에 신청을 해서 네, 2억을 수령했고 네, 그 이후로 또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신보에도 신청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1억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사례가 왜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구조와 방향을 제대로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정책자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금에서 이제 누락이 됐어요. 그냥 다시 신청해봐야 재신청해봐야 또 탈락될 텐데 변화를 줘서 거기에 맞게끔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야, 대표님 만나서 그 기업 하시는 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대표님 앞으로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세요? 실제로 현장에 있다 보면은 대표님들께서 그 번뜩 있는 아이디어랑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 적절한 자금 전략을 못 찾아서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함께 컨설팅을 해서 기업이 더 나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양윤석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주 든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양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